썸네일에 피아노 화면이 보이시죠? 제가 지금 바깥이라서 집에 있는 피아노는 아니고 검색한 걸로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잡으면은 저는 손이 약간 큰 편이지만 손가락이 긴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도에서 미까지 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미까지 하려면 이제 막 끝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도에서 도까지만 잡죠. 뭐 도에서 도까지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도, 미, 솔. 그 다음 뭐 하나 더 잡을까? C 플랫. 그 다음 한 옥타브 위에 도. 이렇게 잡았어. 자, 요 안에 건반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근데 도에서 미 사이에 검은색 건반이 몇 개 있어요? 반음되는 거죠? 2개 있네, 2개. 그렇죠? 다음 파에서 다음 도까지는 3개 있죠. 그렇죠? 이 2개하고 3개를 더하면 몇이죠? 5개예요, 5개. 맞나요? 그 다음에 하얀색 건반은 여기에 총 몇 개 있죠? 8개입니다, 8개. 그렇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2개에서 3개 더한 게 5개였고, 바로 직전 3개에서 5개를 더하면은 8개가 됩니다. 맞나요? 그 바로 직전 5개하고 8개를 더하면은 13개가 되네. 이 안에 13개의 건반이 있네. 그렇죠? 이상한 규칙이네요. 2, 3, 5, 8, 다음 13 이렇게 되죠. 오늘 주제는 자연, 예술, 수열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수열하면은 학생분들이라면은 기계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 뭐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곱하기 2n 플러스 1. 기계적으로 나오는 1-r분의 a 1-r의 n승. 기계적으로 나오는 합공식들이죠.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우리는 그 계산을 많이 훈련을 했죠. 그리고 그런 문제, 2점짜리 문제 혹은 3점짜리 문제들은 열심히 훈련하면 다 맞춥니다. 그렇죠? 4점짜리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제가 왜 수열 얘기하면서 처음에 피보나치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한 문제를 되게 끙끙댄 적이 있어요. 왜냐?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 일반항이 나오면은 an 이꼬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4점짜리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수능 초창기 때라 4점 이런 건 아니고 점 단위로 있었어요.
0.2점짜리, 1.2점짜리도 있고, 뭐, 0.8점짜리도 있고, 뭐, 2점짜리 있고, 뭐, 1.5점짜리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근데 지금으로 쳤을 때 4점짜리 문제를 만났는데, 일반항을 모르겠는 거야. AN을 못 구하겠는 거야. 왜냐? 피보나치 수열을 꼬아놔가지고. 근데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맨 끝에 무슨 A,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A7은 하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수열은 패턴입니다. 자연의 패턴. 저 자연의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은 일반항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화식이라고 하는 항간의 관계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일반항이 아니라 특정 항이면은 항간의 관계로 몇 번 해서 나오면 그게 답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의 역수를 얼마나 비틀어 놨던지 이제 수학 이제 아주 그냥 전문가분들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거를 엄청 비틀어 놨겠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내면서 문제는 이제 내는 거는 교수님이 내고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는 건데 하여튼 엄청 비틀어 놔. 그때는 뭐 육모, 구모 이게 아니라 실험 몇 차에 걸쳐서 초반기에 평가원에서 이렇게 실험 평가라고 하나 해서 그걸 냈단 말이죠. 근데 이 자연의 패턴을 언어로 잡은 게 수열이에요, 수열. 그래서 수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이제 이어지는 수, 이런 수에 대한 그 기록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문자가 쓰이자마자부터 있습니다. 바로 오리엔트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부터, 아니 이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 임금은 빵이 좀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사람마다 그 계산을 해서 공평하게 주느냐. 뭐 쉬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뭐 휴가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바닷가 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뭐 휴가 반납하고 와서 처자식 먹여서 달리려고 이제 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이 확립된 건 아니라고 해도 질서 있게 나열되는 그런 데에서부터 이제 수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했던 2분의 n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한 근대쯤에 수학에서 나왔나가 아니고 피타고라스. 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꼬르 c가 equal c제곱이 그것만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계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것도 그때 다 한 거예요. 이를테면 홀수 합,
1, 3, 5, 7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계적으로 혹시 바로 암산으로 됩니까? 암산이 아니라 외운 거지 뭐. 저도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바로 답은 나오네요. n제곱입니다. 맞나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놔. 1이네. 그 다음에 3을 놓을 때 이렇게 놔. 처음에는 1제곱, 그 다음 2제곱. 5를 놓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놔. 3제곱. 2m-1에 대한 합이 그것도 피타고라스가 있어. 그래서 n제곱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 시퀀스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열은 이제 AN이라고 하는 그 일반항 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1 하면 이제 first term이 되는 것이고, 혹시 마지막 last term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은 유한 수열이고, 없다면 무한 수열이죠. 그렇죠? 근데 등차, 아리스메틱 시퀀스, 등비, 등비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영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돌아버리겠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어서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A 곱하기 R의 n-1승 이런 방식으로 등비수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n-1,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표현을 하건 해서 일반항을 만들죠. 근데 패턴을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패턴을 파악하는데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도 있죠. 이미 피타고라스가 다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패턴이 파악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일반항을 못 구하겠어. AN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상호 항들 간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빠르죠. 이를테면은 피보나치 수열은 A1하고 A2하고 더하면은 A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AN하고 AN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AN 플러스 2가 나오죠. 1, 그 다음 2, 3, 5, 8, 13, 21. 아이씨, 안 나온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틀었으면 내가 바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근데, 지오메트릭 시퀀스라고 합니다. 등비는. 한번 생각 안 나면 이거 끝날 때까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생각이 다행히 났네요. 20일 다음도 한번 맞춰볼까? 34. 이거 그냥 계산 산수잖아요. 산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접한 간의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할 때 실제로 이를테면은 자연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 그 나열되는 그 패턴을
일반항으로 구할 수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못 외워가지고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그 얼핏 기억이 나네요. 아, 하려면 지금 할 수 있을래나? 계산을 한 15분 정도 시간 있으면 제가 지금 일반항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구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처리하면은 그게 정확히 들어가요. 내가 왜 그건 기억하는 줄 아세요? 황금비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열 관련해서 막 공식 외워서 문제를 풀고 막 급수, 막 극한, 막 이런 거 막 구합니다. 어떤 거는 2점짜리 문제는 너무나 쉽게 돼. 3점? 해볼 만해. 4점? 문제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저기 그거 보이시죠? 식물들이 있죠. 쟤네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가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자연에 있는 저 생명체들은 대체로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래쪽에서도 위에서도. 왜 그럴까? 자, 그리고 저기에도 이파리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파리들이. 푸른색, 초록색들이 다 이파리들이잖아요. 확대되나? 확대되네. 최첨단 기술을 지금 활용해서 저 이파리들 난 각도 보이세요? 저 난 각도가 회전시켜서 따지면은 정확히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적으로 대체로 피보나치 수열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랙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준 프랙탈 구조를 자연은 갖는다고 하죠.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도 3, 5, 8 이런 방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저놈들이 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생존하려고 그런 겁니다. 생존하려고. 그 배열로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해가 내릴 때 가능한 한 전체가 다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 꽃 보입니까? 더 확대는 안 되지. 이게 지금 가장 4배 확대인데, 자, 여러분들 저게 아니라고 해도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꽃잎 세워보세요. 꽃잎. 와, 이 꽃들이 미쳤나? 꽃잎이 2개, 3개, 5개, 8개, 1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89개 막 이렇게 나갑니다. 대체로. 이게 무슨, 참, 와,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수의 나열, 패턴이 빠르게 계산해서 고득점 하는데 실제로는 공식을 외우고 빠르게 계산하는 게 다가 아니라 연결이 돼야 돼요. 저 연결이 되면은 4점짜리 문제를 딱 보고 딱 보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에다 무슨 장난을 쳐놨을까? 결국은 패턴을 잡으면 되는 문제들인 거야. 자, 저런 건 자연이네요. 피보나치 수열이, 피보나치가 개체수, 토끼 개체수, 이거 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만약에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물론 대체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끼는 살았다가 죽고 뭐 하여튼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이런 거나 뭐 다른 동물이나 이런 데에서만 발견되는 패턴이 아니고, 또 있지. 여러분, 1짜리, 자, 1짜리 그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서 하나씩 다 더해가면은 요 한 사각형 안에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점차로 어떤 수에 수렴하는 그 수는 황금비입니다.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그 사각형이 되는데, 놀랍게도 자연에서 보이는, 이를테면은 여러 나선형이 있습니다. 조개들 같은 경우에 나선형이 딱 그 면적들만 왔다 갔다 지나서 갑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 패턴이 생존과 관련이 된 거죠, 사실은. 솔방울이, 여러분 해바라기도 가끔 목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해바라기 씨 보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방향의 그 흐름이 있고, 그 다음 반대 방향의 흐름이 있는 거 아세요? 한 방향이 21, 또 다른 방향이 34. 세어보면, 씨앗을 세어보면 피보나치 수였네. 그렇죠? 그리고 솔방울의 나선형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그 개수도 유나선형. 솔방울 잘 보세요. 이쪽으로 엇갈려서 나선형이 보입니다. 솔방울 어디 없나? 네, 저거는 솔방울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쪽 5개, 이쪽 8개. 이런 게 바로 보입니다. 이 자연의 패턴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중에서 아주 균등하게 진행되는 아리스메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질서도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자연의 질서는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지. 그러나 인접관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자연을 모방하죠. 자연이 이 생명력, 이 코나투스를 향해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문화행위, 예술행위, 뭐 건축행위,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황금비를 따르죠. 이집트의 건축물, 또 그리스의 건축물, 구석구석에 황금비 요소들이 막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5대8. 끝났나요?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나? 일직선 마무리를 오늘 다 드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서양 얘기 아닙니까? 아니, 베를린 기둥 있잖아요. 부석사,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도 기대서 한번 보시면은, 옆에 베를린 기둥도, 아니면 다른, 우리나라 건축물의 베를린 기둥도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 기둥이. 그 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학적인 개념 이런 거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정의 막가 어떻게 되고 뭐 공준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뭐 정리가 어떻게 되고 액션 뭐에서부터 시어럼까지 막 그 연역적 학문, 싹은 연역적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기납적인 방식으로 패턴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패턴이야말로 수열에, 그리고 그 수열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의 패턴을 캐치해내는 그런 거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어떤 수학 문제를 보고 개념을 보고 하면은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얘네들 지금 다 빛을 잘 받기 위해서 피보나치를 따르고 있거든. 나뭇잎의 각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갈라짐도 뿌리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순간에 잠깐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도서관 아니라서 요약은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